118페이지 우리가 오늘 정비례에 대해서 배울 건데, 정비례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사실 좀 일부를 배웠고, 그다음 비례 시비에서도 사실은 일부를 배웠더라 이 얘기야. 근데 이제 그 특성을 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예를 들면 한 변의 길이가 x cm인 x인 이때 정사각형의 둘레를 y라고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자 x일 때 y이다. 처음에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우선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그렇게 해서 한번 구해볼 거야. 자, x, y 이렇게 표를 이용해 보면 x가 1일 때 y는 정사각형 둘레니까 한 변의 길이가 1cm면 사각형이니까, 그죠? 이렇게 사각형이면 1이 몇 개 있어요? 똑같이 4개가 있어서 1 곱하기 4인 4가 되고, 2일 때는 2 곱하기 몇이야? 그렇죠. 2도 4개가 있을 테니까 8일 테고, 3일 때도 3 곱하기 4, 3, 4, 12일 테니까 결국에 한 변의 길이가 x일 때는 그때 사각형의 둘레는 몇이 된다? x에다 4를 곱한 4x가 되더라. 여기까지 나올 수 있어. 됐죠? 자, 그래서 이런 특성을 살펴본 거야. 봤더니 이 x값이 자 2배 이렇게 2배, 3배 증가함에 따라 얘도 y값도 2배, 4, 2, 8, 4, 3, 12, 2배, 3배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그런 관계를 정비례라고 얘기해. 뭐라고? 정비례란 x값이 2배, 3배, 네, 뭐 점점점 증가함에 따라, 변함에 따라가 그러니까 x값이 2배, 3배 됨에 따라, 변함에 따라 y값이 똑같이 2배, 3배가 되는 관계, 이런 관계를 바로 정비례 관계이다라고 얘기해.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어떤 특성이 있는지 살폈더니 다 x가 1배, 2배, 1, 그러니까 2, 3, 4 이렇게 증가할 때마다 y값도 거기에 대한 증가하는데, 자, 이 x를 자, y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거야. x, 그 한 변의 길이가 x면 y는 어떻게 된다? y는요, 몇 x, 이걸 식으로 나타내보면 다 4x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y가 뭐였냐면 정사각형의 둘레였어. 그러니까 이 정사각형의 둘레는요, x에다 4를 곱합니다 라고 하여 이게 바로 정비례 뭐라고? 정비례 관계 둘, x와 y의 관계식이다 라고 얘기해. 정비례 관계식. 이해됐죠? 그래서 모르겠으면 이렇게 표를 x값에 따라 y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생각해 보면서 규칙 찾아서 써놓으면 금방 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예를 한번 또 들어볼까? 예를 들어보면 자, 시속 60km로 달리는 자동차가 시간 x 시간 동안 달린 거리를 y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의 관계식을 구해보자.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세모네모로 했잖아. 그렇지만 지금은 x, y로 할 뿐인 거야. 자, 봐. x가 뭐였어? 시간이었지. 그래서 x는 시간이고요. y는 어떻게 된다고? 이동한 거리. 자, 그러면 x가 1시간 됐어. 1시간 됐으면 시속 60km였으니까 60km 갔겠지. 2시간이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120km 갔겠지. 그럼 3시간이면 638, 180km 갔겠지? 좋아. X시간이면 어떻게 갔을까? 그렇죠. X시간이면 이 X랑 이 60을 어떻게 했어? 곱했겠지. 60X만큼 갔겠지. 그래서 이 Y는 어떻게 된다고? 60x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거리는요 60x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이 식의 관계, x와 y에 대한 관계식이더라. 이 얘기가. 여기까지 됐죠? 그럼 얘도 정비례인가 살펴봤더니 2배 갈 때 2배, 3배일 때 3배. 당연히, 그죠? 그렇게 표현이 되므로 아, 이것도 정비례가 맞구나. 이렇게 느껴볼 수 있어. 그죠?
그러면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예를 들면 또 이런 거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자꾸 왜 예를 들어? 특성을 좀 살피라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한 캔에 10kcal였어. 자, 뭔지 몰라. 어떤 음식인데 한 캔에 한 봉지에 10kcal인 그죠? 이런 과자가 있었는데 과자를 X 봉지 먹을 동안 Y 킬로칼로리를 구하라 이렇게 나타낸 거야. 그러면 X 봉지 막 먹었을 때 칼로리를 구해볼까? 한 봉지 먹으면 10칼로리, 그쵸? 10kcal. 자, 두 봉지 먹으면 20. 자, 세 봉지 먹으면 30이네. 아, 그럼 X 봉지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당연히 여기도 지금 10X가 돼서 아, Y 관계식은요, 몇 X? 10X입니다. 이렇게 또 구할 수 있었던 거야. 그쵸? 그리고 나니 이 관계식의 특성을 좀 살펴보자. 봤더니 이 정비례는요, 이 정의가 요건데 x 값이 2배, 3배, 4배 변할 때마다 y 값이 2배, 3배, 4배인 그 관계를 정비례라고 하는데 이 관계식의 특성이 있더라 이 얘기야. 정비례 관계식의 특성은 뭐가 있냐면 y는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상수가 뭐야? 변하지 않는 수 곱하기 x꼴로 되어 있다 이 얘기인 거야. 자 봐라. 여기 있는 상수죠 상수가 뭐라 했어? 변하지 않는 수. 이 4라는 건 계속 변하지 않았어. 그치? 그래서 4. 왜?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3, 4 곱하기 x. 4는 x값에 따라 변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4x로 표현됐고 자, 그 다음 얘는 자 y는 60x로 표현됐어. 그죠? 얘가 60이 결국 몇이야? 상수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수, 이 y는 관계식은 y는 어떤 수 곱하기 상수 곱하기 x로 표현이 항상 돼. 그러니까 y는 상수 곱하기 이 x꼴로 나와 있더라. 이게 특성이었던 거야. 그치? 근데 이걸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 이제 y는 ax꼴로 나온다 이 얘기고 당연히 a는 0이면 안 돼. 0이면은 0 곱하기 숫자는 항상 0이니까 그냥 y값이 0밖에 안 돼서 이런 게 아니라 a가 0이 아닌 어떤 자 10이나 60이나 4나 이런 수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더라 이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아 그래 관계식은 항상 이런 꼴로 되어 있구나. 그치? 이렇게 곱하기 꼴로 되어 있구나. 자 그럼 퀴즈 한번 내볼게. 돌발 퀴즈. 예를 들면 너무 쉬운 거야. y는 마이너스 x. 이거 정비례야 아니야. 자, 이 마이너스 x라는 것은 마이너스 1 곱하기 x인 거잖아요. 곱하기를 다시 살려보면 그쵸?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은 자 상수 맞죠? 숫자 맞잖아. 변하지 않는 수 맞기 때문에 x만 바뀌고 y만 바뀌고 이 마이너스 1은 바뀌지 않으니까 상수 맞아서 얘도 정비례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음수여도 상관없어. 곱하기만 되어 있으면. 자, 두 번째로는 y는 만약에 이런 식이 있었어. 2분의 x야. 자, 그럼 얘도 다시 한번 살펴볼까? 2분의 x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x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수 곱하기 x. 그래서 정비례 오케이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들이 다 정비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자, 내가 이 문제를 몰라. 이 문제가 뭔지 몰랐던 거야. 다시 한번 바꿔보고 얘가 문제가 뭔지 몰랐어. 문제가 뭔지 모르는데 이거를 갑자기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만 되어 있고 이 관계식을 구하래. 갑자기 이렇게 관계식을 구하래. 그치? 관계식 y를 그러면 y는 이런 형태인 건 알았잖아. y는 상수 곱하기 x인 줄 알았는데 이 상수는 도대체 어떻게 구할 것이냐는 얘기야. 자, 봐. 이 4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항상 이런 모양이 있다. 1분의 4는 뭐야? 4죠. 2분의 4, 2분의 8은 뭐야? 4죠. 3분의 12는 뭐야? 그치, 4잖아. 그러니까 이 a라는 것은 이 상수는 항상 어떻게 구했냐면 x값 분의 그쵸? x값 분의 y값 이렇게 하면 항상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 뭐 상수란 결국 뭐라고? a잖아.
그래서 이 A는, 자 빨리 필기해. A는 이 상수는 말이야, 여기 있는 이 상수는 말이야, 어떻게 구한다고? x분의 y, 요 x분의 y, 여기 있는 x분의 y가 항상 똑같이 나오지, 4로. 그래서 구할 수 있더래. 그래서 y는 4x가 되더래. 여기까지 됐어? 괜찮아? 좀 빨랐어? 자, 다시 한번. 그럼 이제 이 식도 몰랐어. 그냥 x, y가 이런 것만 알고 있었어. 딱 이런 거래. 다른 것도 안 가르쳐주고 2하고 x가 2고 y는 120이래. 그런데 이 관계식을 구하래. x는 2고 y가 120인데 이 관계식을 어떻게 구하냐고. 그런데 정비례는 확실하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 정비례는 x분의 y가 항상 뭐더라고? 얘가 상수더라고. 그럼 x 너가 2고 y는 120이지. 그럼 곧 계산하면 60이겠네. 오, 이게 바로 뭐야? 상수겠네. 그래서 y는 60x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식은 당연히 우리가 구할 수 있어. 근데 거꾸로 무슨 식인지는 모르겠는데 x하고 y만 주어진 거야. x하고 y만 주어져도 우리는 이 상수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 x분의 y, x분의 y, x분의 y가 항상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x분의 y, 2분의 20이 10이지. 그래서 10인 줄 알고 y는 10x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마지막 또 하나 여기다 정리를 하면 이때 왜? 다 이유가 있잖아. 그냥 외우는 거 아니잖아. 어떻게 한다고? 이때 이 a를 바로 뭐라고 하냐고, 얘를 상수라고 하는데 얘를 구하는 아주 그냥 비법이 있더래. 뭐 어떤 특성이 있었어? x분의 y가 항상 일정했으니까 x분의 y, x값분의 y 값을 넣어버리면 항상 상수 a가 나오더래. 그럼 a만 구하면 y는 ax니까 그 구한 a에다가 넣어버리고 x값 붙여버리면 관계식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문제로 쫙 풀어볼 건데 한번 자, 퀴즈 한번 더 해볼까? 문제로 풀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좋아요. 빠르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는 뭐라 나와 있냐면 똑같네요. 자, 예제 지금 풀었으니까 선생님이 풀어봤어요. 그러면 유제 1-1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유제 y가 x의 정비례한 것을 구하시오. 그랬어. 자, 1-1번 보니까 1번에 뭐라 했냐면 한 개에 500원, 1,500원 1,500원 하는 뭐 x개의 빵 x개의 가격 y 이렇게 놓은 거야. 잘 모르겠으면 표를 만들어. 자, 잘 모르겠어? x개 y개 y1 x는 한 개일 때 1,500원이야. 두 개일 때 얼마야? 3,000원이겠네. 왜? 2 곱하기 1,500 했으니까. 세 개일 때는 얼마야? 3 곱하기 1,500원 하겠지. 그죠? 그러면 x개일 때는 뭐야? x개일 때는 1,500x가 되겠지. 그죠? 얘가 2배, 3배 갈 때마다 2배, 3배 가니까 값이 변하니까 이것은 정비례가 확실하다. 정비례. 또는 이 y는 1,500x여서 상수 곱하기 x 꼴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정비례가 확실하다. 그렇게 알 수도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이제 2번을 보면 합이 10인 xy,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결국 몇이냐? 10이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잘 모르겠으면 표를 만들려고 했어. x가 1이면 y는 9여야지. 합이 10이니까. x가 2면 y는 8이고 x가 3이면 y는 7인데 보니까 얘가 봐봐. 2배 갔는데 2배 가나? 그쵸? 아니죠. 이미 9이 18이 되는데 그냥 8이야. 그래서 정비례가 아니다. 정비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미 벌써 자, y는 하고 그 식으로 보면 관계식이 y는 10-x 되잖아. 그러니까 상수 곱하기 x꼴이 아니어서 10부터 안 되네. 10부터 안 됐어. 자, 3번 볼게요. 3번.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 둘레 y. 요거는 아까 했던 그 예제하고 비슷함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